안녕하세요. 다니꼬입니다. 아침부터 가뿐하게 거의 8,000보를 달리고 다니꼬입니다. 달렸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8,000보를 걸었어요. 왜 이래? 7,900. 약 1시간 동안 거의 8,000보를 걸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근황과 이번 주 근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은경님의 하이넥 골지 스웨터고요. 세탁하니까 조금 짧아졌어요. 저는 크롭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크롭이 됐습니다. 짧아졌어요. 여기가 배꼽, 여기가 배꼽 밑 요만큼. 저는 크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가 까꿍할 것 같아서 크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저번 주에는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근황을 동시에 얘기할게요. 저저번 주에 병원을 갔고요. 제가 병원을 갔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원치 않게 5일을 11,000보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걸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11,000보를 걷게 됐고요. 이제 10,000보 이상을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면서 10,000보 이상을 걷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기면증 걸린 사람처럼 그냥 잡니다. 몸이 조금 편하다 생각되면 자버려요. 그러니까 뜨개질 하다가도 TV 보면서 뜨개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러고 있다가 멍한 거예요. 그러다가 뜨기가 싫어. 그럼 한 손에 이렇게 잡고 TV를 보다가 고개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서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잡니다.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자요. 자다가도 딱 뜨면 여기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러고 다시 원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못했으니까 다시 뜬다. 또 막 떠요. 뜨다가 보면은 이제 또 점심 먹을 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애를 씻을 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할 때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저는 몸이 좀 편하다 싶거나 아니면 아이고 고되다 이래서 누우면 잡니다. 또 자요. 그래서 낮잠을 안 자는데 그렇게 자고도 밤이 되면 또 졸려요.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진짜 걷기 운동은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10,000보 이상은 걷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4,000보 걷다가 이제 나 뭐 몸도 안 좋고 하다니까 걷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걷다 보니까 7,000보, 8,000보, 8,000보면 충분해. 여기서 이게 몸에 익으면 이제 9,000보, 10,000보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8,000보에서 그 다음날 12,000보를 걷게 되고 그때부터 쭉 11,000보가 이제 고정적으로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오늘은 가뿐하게 5.3km를 걷고 8,000보를 걷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는 항상 똑같아요. 비슷해요. 항상 걷는 코스는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소를 갔다가 집에 오고, 오늘은 또 다이소에서 리빙박스를 좀 큰 거를 사가지고 커피를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빙박스를 사서 집에 와가지고 정리 싹 다 하고 나 카페인이 너무 먹고 싶어 이러고서 커피를 사왔는데 오면서 먹은 게 이 정도예요. 오면서
카페인이 너무 땡기고 목도 뭐 너무 마르고 그래서 이 정도로 먹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피 검사한 거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피 검사하기 전에 피 검사했을 때 그러니까 저번 주 말고 그 전에 피 검사를 했을 때는 고지혈증 수치가 420이 아니고 405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은 200으로 훅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50을 더 빼야 돼요. 50을 더 빼야 고지혈 수치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상이 된다 해도 이미 과체중이기 때문에 계속 쭉 몇 년은 더 걸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걸을 생각이에요. 저는 한 번에 확 빼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이어트 방식은 장기전으로 봅니다. 대신에 먹고 싶은 건 먹어요. 먹고 싶은 건 먹는데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나 이때 되면 안 먹을 거야. 이때부터 안 먹을 거야 하고 그 전에 먹습니다.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 뭐 이런 것 버스 가끔 걸어 다니고 싶었는데 길치고 길을 몰랐기 때문에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어요. 버스나. 그래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은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로 쭉 올라가다가 아 이러면 운동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친구들 집 이렇게 갈 때도 지하철 통해서 가면은 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가 나는 걸어서 갈 거야 이러고서 마이웨이예요. 저는 그런 거는 쭉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가고 그럼 친구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쟤 언제 와? 언제 오는 거야? 아니면 제가 먼저 내려가서 놀리고 있어요. 야 빨리 와 드림보 빨리 와 이러고 놀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해서 살을 뺐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살을 10kg를 뺐죠. 그렇게 해가지고 10kg를 빼서 54kg까지 뺐는데 헌혈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학교에 헌혈차가 온 거예요.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하러 갔더니 너는 몸무게가 표준 미달이라서 피를 뽑으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너는 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야 나는 뽑는데 네가 안 뽑아? 이러면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6, 7kg까지 진짜 56, 7kg 때까지 유지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35살 때까지. 그리고서 애를 가지면서 이제 70kg 때까지 찌고 이제 애를 출산하면서 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못해서 계속 찌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몸무게 20kg 감량 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10년 결혼 기간이 9년이에요. 다시 되돌리기까지는 이제 몸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회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10년 동안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걷기를 할 건데 지금은 동네 내처는 한 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익숙해지면 두 바퀴 반, 또 익숙해지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저의 목표이자 저번 주 근황이고요. 이번 주 근황은 딱히 없습니다. 병원에 갈 예정도 없고요. 애기도 지금 아프지는 않고요. 시아버지는 27일 날 이제 병원을 가기 때문에 딱히 이번 주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뜨고 자
하나 가지러 갔다 왔어요. 가방을 뜬다고 했잖아요. 편물을 이렇게 떠서 반 접어가지고 옆에를 꼬맨다고 했었는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디스 매직 캐스트 온으로 이렇게 해서 떴고요. 그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그 사진은 바닥이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요건 클러치백입니다. 안감은 안 했어요. 이거는 동대문 가가지고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알리에서 산 끈, 가방 끈이랑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딸랑구가 안 쓰는 키링 이렇게 해놨고요. 요것도 알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이랑 거울이랑 휴지랑 장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다녀요. 이렇게만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노프렐 스웨터 스몰 X 사이즈입니다. 게이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3mm로 뜨면은 대략 뽀띠 언니 거는 거의 스몰 X 사이즈 아니면 S 사이즈 뜨면 저한테는 넉넉한 L 사이즈가 됩니다. 이것도 수축할 것 같아서 좀 길게 뜰 생각이고요. 경사뜨기 한 데는 이렇게 다 냈고 하고 라벨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프릴 스웨터는 메리아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5단 5코마다 이렇게 안뜨기로 포인트를 줬어요. 다 이렇게 5단 포인트, 5단 5코 포인트, 5포인트, 5포인트, 5포인트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모든 코스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가끔 이렇게 늘림하다 보면 어디선가 한두 코가 막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어디 코가 빠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몸통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뀌겠죠. 5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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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 하다가 이제 반대로 또 이제 3코, 5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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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실은 야나트 저는 야나트 실을 좋아해요. 이거 터키 실인데 야나트의 베고니아 화이트 실이고요. 이거 10벌 샀었는데 지금 이제 7벌 남은 것 중에 얘가 2벌째예요. 50g 2벌째. 그리고 스니니트 네온 핑크 보카시인데 이것도 50g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근데 사이즈 차이 나는 게 얘가 더 실이 길이가 긴 것 같아요. 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보고 있습니다. 얘가 몇 볼이 드는지 50g이 몇 볼이 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오늘의 잡담 주제는 알바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38까지 알바를 했어요. 알바도 했고 직원으로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20대 초반 때 일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 광화문에 가면 교문고라고 있잖아요. 교문고. 거기 물류센터에서 2001년 정도? 2001년도 아니면 2000년도쯤에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책을
책이 있으면 여기 바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태그해서 찍히면 책 이름이랑 요 책 이름이랑 전산에 뜨는 책 이름이랑 맞는지 비교를 해서 맞네 이러면 뒤에 있는 레일에 놔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이 책 이름이랑 전산에 뜬 이름이랑 틀리면 지금 요 화면으로 보면 요 핸드폰 뒤겠죠? 뒤쪽에 그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 책에 맞는 바코드를 뽑아가지고 이 바코드 위에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덮어서 붙여줘요. 그리고 다시 찍고 책 이름 똑같이 뜨는지 확인하고 뒤에 레일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여기가 먼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목장갑을 껴라. 손도 다칠 수 있고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목장갑을 껴라. 그래서 꼈어요. 꼈는데 여기 손목이 두드러기가 진짜 이렇게 링처럼 양쪽 손목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목장갑 이렇게 여기가 목장갑 이렇게 해서 끼우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벗어 던지고 그냥 맨손으로 해서 손도 엄청 다치긴 했어요. 책이고 또 날카로워요. 책들이 날카롭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뭐 시사 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손을 많이 다치기는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너 손 다치니까 그만하라고, 손 다치니까 목장갑을 계속 끼고 하라고 그러시길래 여기 손목에 자꾸 두드러기 나가지고 나 못 끼겠다, 이거 긁느라고 일을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뭐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심해서 했는데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책은 책이고 내 손은 계속 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일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원래는 뭐 한 달 알바로 들어갔었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연장하다가 다른 일을 알아봐라, 더 이상 너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라 이래서 그만뒀지 않나 싶어요. 거기서 일했을 때 일인데 저는 책을 찍어서 뒤에 레일에다가 놓으면 일이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다 하고 나면 뒤에 레일에는 이만큼 쌓여요. 이만큼씩.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이 또 그거를 책 보면은 여기 끝에 도장 찍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서 해당하는 뭐 인문학 책이면 인문학 코너에다가 책을 놓고, 시사 코너다 이러면 시사 코너에다가 책을 놓고, 소설이다 이러면 소설 쪽에다가 이렇게 책을 놓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책이 이만큼 써여 있고 하시는 분들은 2-3분밖에 없고 바코드 태그하는 사람들은 6-7명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 할 일도 없고 나는 쉬기도 싫고 여기는 되게 바빠 보이고 자연스럽게 갔어요. 가가지고 책을 들고 도장을 찍고 이걸 했더니 너 가서 하라고, 네 하라고. 그래서 보세요, 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는 일도 일이 없어. 레일이 돌아다니는 책들도 아예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철제 프레임에 책들이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책들이 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넣어요. 바구니에 넣어서 트럭에다가 다 싣거든요. 봉고차에다가. 그 바구니에 넣는 것도 제가 했어요. 해서 미는데 왜 책들도 이만한 책들 한 3권이면 여자들이 들고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이 아니고 박스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를 밀려니까 책이 안 밀려요. 발로 미니까 조금씩 밀려요. 이게 책이에요. 안 밀려요. 그래서 발로
쓱 쓱 이렇게 했더니 책 망가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하겠으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라. 그러고서 저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책이 또 한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바코드 찍어서 뒤에 올리고 올리다 보면은 책은 그 바코드 찍는 그 앞에 책들이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찍다가 이러고 가가지고 책을 다 들어가지고 그 거기로 다 올려줘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거의 전반적인 일을 했어요. 생화차 빼고 다 했어요. 생화차 빼고 다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콩나물 간장밥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1인 1밥이에요. 1인 1밥. 저도 처음에 이거 바코드만 했을 때는 1인 1밥을 먹었어요. 근데 조금씩 하는 게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밥 혹은 1인 3밥을 했어요. 보통은 눈치를 줄 텐데 저는 눈치는커녕 그냥 더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더 먹고 일하라고 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원래 일했던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까지 제가 더 맡아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더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인 2밥 1인 혹은 3밥까지 해가지고 막 때려놓고 또 가가지고 일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사무직이 9시부터 6시까지라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기본급이 200이죠? 근데 그때는 거의 70에서 80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2시간을 한번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벌레가 12시간을 한번 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한 달 동안 12시간을 한번 일해보자.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12시간 못 채우고 그냥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 왜 아직 안 가고 있어? 이러길래 스스로에게 미션을 줬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2시간을 일하면 내 몸이 버틸지 못 버틸지 궁금해서 미션을 줘봤다고 그랬더니 무리는 하지 마 이러고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일해가지고 한 달에 120 조금 넘게 받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 받은 거죠. 300 아니면 뭐 200, 250, 300 이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근데 그렇게 일하고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이 집에 오면 천근만근이고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그런 데서 일은 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나는 이미 그때보다는 많이 늙었고 아픈 것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그때 내가 6개월 말고 좀 더 부탁해서 조금만 더 일을 해서 한 1년 정도만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지금도 제일 재밌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때가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행복하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언니랑 거기서 일하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남자 이름이죠. 한마디로 남자 이름이고 그분은 그냥 자기 이름인 거예요. 남자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니랑 오빠랑 이름이 똑같다. 했더니 진짜? 너희 언니 그러면은 배응인 거 맞아? 이래서 맞다고 이랬더니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오빠랑 사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야 오빠한테 야가 뭐냐 이러길래 네가 그런 소문 냈지 네가 소문 냈지 이러는 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나 아니야 무슨 소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내가 사귀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이랬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인 것 같은데 네가 한 것 같은데 이랬더니 막 실실 쪼개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와라 그 얘기 들어와라 그러면 나 진짜 불같이 화를 내겠다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야 너 누구랑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찌르봤어요. 이러고서 뭐? 이랬더니 아니야 이러고서 다른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정색하면서 되게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헛소문이구나 하고서 이렇게 넘어갔던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있었던 마지막 에피소드, 퇴근할 때 거기서는 공업용 칼을 써요. 공업용 칼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일반 커터 칼은 요만한데 공업용 칼은 두껍잖아요. 그런 칼을 썼었는데 제가 그때도 안전 민감증, 이거를 누가 출근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딱 잡았다가 칼날을 잡으면 상처가 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칼날을 돌려가지고 내려놓고, 전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이 이렇게 손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위치를 해가지고 다 칼심을 다 내리고서 그렇게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진짜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칼심이 보통 여기 칼심 부러뜨리는 이거 마개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없어서 조심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동그란 걸 돌려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돌리고 1번을 돌려도 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내려가겠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계속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칭그랑 소리가 나고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통은 손이 아프면 아씨 이러면서 털잖아요. 털고서 손을 봤더니 피가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뭐야 이러고 봤더니 바닥에 칼슘이 떨어져 있어요. 나는 빈 껍데기만 이렇게 들고 있고 칼슘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신발 신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 손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뭐야 이러고 봤더니 뒤에 레일에도 내 핏방울이 떨어져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심하게 다쳤구나, 이게 심하게 쓸고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와중에도 칼슘 지워가지고 다시 넣어서 똑바로 넣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흐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내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꾹꾹 눌렀는데 휴지가 새빨간 핏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리고 휴지 또 막 뽑아가지고 한 5장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3번 4번 해도 피가 큰건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일밴드, 그러니까 밴드를 꽉 붙였어요. 진짜 꽉 붙여놨어요. 살이 이렇게 있으면 꽉 붙여놨어요. 진짜 꽉 붙여놓으니까 여기 밴드 위 구멍으로 피가 송글송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로 또 꽉 눌렀어요. 지혈을 해야 되니까 휴지로 누르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 붙여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를 꾹 눌러서 지혈을 했어요. 했더니 어느 순간에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닦고 했는데 이제 위로 나오는 게 없어서 새 밴드를 이렇게 또 붙였어요. 붙이니까 이제 이게 위로 새어나오진 않는데 또 금방 또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금방 또 새빨개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실장 오빠가 오더니 실장 오빠가 말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빠
말투를 흉내내면은 오셔가지고 야! 너 손 좀 내밀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무덤덤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자만 말고 손 좀 내밀어봐 이러길래 손을 이렇게 싹 내밀었더니 너 펜트 까! 깠어요. 후시딘을 이렇게 발라주더니 반창 붙이면서 야 니가 붙여. 그리고 너 내일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이거 바코드만 찍어서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밴드 붙이고 집 퇴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왔는데 할 게 또 없네. 다 네일 위로 올리고 나니까 할 게 없네. 드리번 실적 오빠 찾아. 어디 갔나 했더니 저쪽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뒤에는 일이 쌓여있고 나는 답답해 죽겠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너 손 괜찮아? 이러면 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너 손 괜찮아? 해서 뭐 괜찮아 이좀 뭐 죽지 않은 만큼 아파요. 이러고서 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조심하라고. 여기는 다 위험하니까 위험한 게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흉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그때는 선명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은 잘 안 보이지만 두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손가락은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아직도.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여기 흰색 보이나요? 여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좀 크게 났었는데 그 뒤로 공업용 칼을 못 만져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확 긁고 지나간 그때 저도 아프기도 했었고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여기가 욱신욱신하는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쳤지. 화상풍 주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낫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